2017년 뉴저지의 한 허름한 차고에 남자 셋이 모여 이더리움이나 캐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회사는 시가총액 70조 원짜리 괴물이 되어 나스닥을 뒤흔들고 있죠. 바로 AI 인프라의 숨은 거인 코어웨이브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적일까요? 아니면 잘 포장된 거품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우리 집 가장 먼저 줄게라며 찜해놓은 회사이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제발 서버 좀 빌려달라고 줄을 서는 곳이니까요. 수주 잔고만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넘습니다. 수치만 보면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 화려한 성장 뒤에는 천문학적인 빚더미가 깔려 있습니다. 최근엔 데이터 센터 공사가 밀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고 주주들의 집단 소송까지 이어졌죠. 지금 월가에서는 제 엔비디아와 파산행 열차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합니다. 과연 코어웨이브는 AI 시대의 새로운 아마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빚잔치 속에 사라질 시한폭탄일까요? 오늘 안 될 경제에서는 이 회사에 미친 성장 스토리부터 재무제표에 숨겨진 치명적 리스크까지 싹 다 뜯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내 계좌가 녹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 2017년으로 가봅시다. 창업자 마이클 인트레이터와 친구들은 원래 에너지 트레이더였어요. 펀드 수익률이 바닥을 치자 이들은 차고에서 아틀란틱 크립토라는 회사를 차리고 이더리움 채굴을 시작했죠. CPU 몇 대만 돌려도 며칠이면 본전을 뽑던 관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 코인 시장이 폭락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회사라면 여기서 망했겠지만 이들은 트레이더 특유의 본능을 발휘합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있는 건 수천 개의 고성능 GPU잖아. 이걸로 코인 말고 다른 걸 계산해주면 어때? 이게 코어웨이브의 시작이었죠. 2019년 그들은 사명을 코어웨이브로 바꾸고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엔 VFX나 렌더링 시장을 노렸는데 3개월 만에 200% 넘게 성장했죠. 코인 가격에 목숨 걸던 도박꾼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얻는 디지털 건물주로 변신해 성공한 겁니다. 진짜 대박은 2022년에 터졌습니다. 생성형 AI 붐이 일기 직전 이들은 회사의 운명을 건 배팅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현금을 쏟아부은 거죠. 당시엔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2023년 챗GPT가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서 전 세계는 GPU 기근에 시달리게 되죠. 빅테크 기업들이 칩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코어웨이브 창고엔 H100이 가득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엔비디아도 깜짝 놀라 아예 칩은 투자를 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버립니다. 2023년 8월에는 23억 달러를 대출받는데 담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동산도 공장도 아닌 바로 엔비디아 GPU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철이 될 수도 있는 칩을 현금처럼 취급해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때부터 코어웨이브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코어웨이브가 정확히 뭘로 돈을 벌까요? 간단해요. GPU 클라우드입니다.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가 있지만 코어웨이브는 오직 AI 연산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요. 일반 클라우드보다 수십 배 빠르고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존 클라우드는 범용성을 위해 이것저것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코어웨이브는 태생부터 GPU를 빡빡하게 굴리는 채굴 출신이라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이나 루빈 같은 괴물급 칩들도 가장 먼저 패치되고요. 그 결과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미친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매출의 상당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서 나옵니다. 한 곳에 목숨줄을 맡기고 있다는 뜻이죠. 2025년 상반기에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했었죠. 티커 CRWV. 상장하자마자 AI 광풍을 타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제 엔비디아를 찾았다 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하지만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주가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도대체 무슨 악재가 터졌길래 그럴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다크사이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설 지연입니다. 코어웨이브는 텍사스 등지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었는데요. 이게 제때 완공되지 못한 겁니다. 목표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실행력이 별론데? 라며 패닉셀링을 시작했죠. 지금은 속도전이 생명입니다. 고객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늦어지면 다른 경쟁사로 갈아탈 수도 있거든요. 결국 주주들은 회사가 능력을 과대포장했다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돈입니다. 겉으론 돈을 쓸어 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버는 족족 설비 투자와 이자 갚는데 다 태워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채 규모를 보면 더 걱정스럽습니다. 수십억 달러 단위의 빚이 있어요. 분기에 나가는 이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AI 붐이 조금이라도 식거나 금리가 오르면 이 회사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깔려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고객 의존도예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꿀 떨어지는 사이즈만 마소도 바보가 아니죠. 자체 AI 칩 마야를 개발하며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어요. 만약 마소가 계약을 줄이면 코어 이브 매출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무서운 사실. 바로 감가상각의 공포입니다. AI 칩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금 수천만 원 하는 H100이 3년 뒤에도 그 가격일까요? 구형이 되면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어 이브는 이 칩들을 담보로 돈을 빌렸잖아요. 만약 칩 가격이 폭락하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에서 당장 돈 갚으라는 톡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 출신들이라 레버리지를 너무 과감하게 쓴 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형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막대한 자본력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코어 이브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면 틈새 시장 플레이어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반전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소버린 AI 트렌드죠. 각 나라가 자기들만의 AI를 갖고 싶어 하는데 빅테크 데이터를 막히긴 찜찜하단 말이죠. 이럴 때 코어 이브 같은 중립적인 GPU 전문 클라우드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혜자가 있어요. 단순히 칩만 꽂는 게 아니라 수만 개 GPU를 하나처럼 묶는 인피니밴드 기술의 핵심인데 코어 이브는 최고 시절부터 이 병렬 연산 최적화에 미쳐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야, 그래도 주문이 밀려있잖아. 맞아요. 수주 장고는 거짓말을 안 하죠. 게다가 올해 하반기엔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하니 기술 격차는 여전히 압도적일 겁니다. 최근 정부 주도의 AI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부 프로젝트까지 따냈다는 건 단순한 사기업을 넘어 국가적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책적 수혜도 기대해볼 만하죠. 재미있는 건 경쟁 구도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은 차체 칩을 만들면서 엔비디아를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젠슨 황 입장에서는 자기 칩만 써주는 코어 이브가 너무 예쁜 겁니다. 내 칩 쓰고 싶어? 그럼 코어 이브 써. 라며 계속 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방패죠. 그렇다면 지금 주가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미래 성장성을 반영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사태 기억하시죠?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은 기대감이 꺼질 때 그 추락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코어 이브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고 전기를 쓰는 장치 산업이에요. 이익률이 소프트웨어만큼 높게 유지되기 힘들다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엔비디아처럼 높게 쳐주는 건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공급 부족이 계속될 테니까요. 반면 재무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 금리 한 번만 튀어도 위험하다라는 경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봐야 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 금리. 코어 이브는 빚이 많아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내다 말라 죽습니다. 둘째, 엔비디아 납기. 엔비디아가 칩을 제때 주느냐가 이 회사의 생명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바로 탈출하셔야 합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코어 이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교과서입니다. AI 인프라가 전기나 수도처럼 필수재가 된다면 이 회사는 제-AWS가 되어 주가가 폭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거나 자금난에 빠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 미만으로 잃어도 되는 돈만 넣고 3년 이상 묵혀둘 각오가 된 분들만 도전해볼 만한 야수 영역입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루에도 10%씩 위아래로 춤을 추는 종목입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차라리 ETF로 접근하거나 마음 편하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코어 이브 창업자들은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언제든 이익이 나면 회사를 팔고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바로 탈출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지원 문제가 진짜 해결됐는지, 이자 비용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또 지연 소식이 들린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어 이브가 매력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AI 연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유일한 대안에 가깝기 때문이죠. 필요하기라고 할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 애증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어 이브가 엔비디아 등에 업혀 세상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빚더미에 깔려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요? AI 버블 논란의 중심에 선의 기업,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면서도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될 경제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줄 혹은 불려줄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참,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